네, 안녕하세요. 샹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족 사업을 왜 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제 채널 자체가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만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가족 사업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가족 사업으로다가 오히려 끈끈하게 굉장히 사업을 발전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 되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니까 행여라도 가족 사업 하시는 분들 제가 막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아름답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깃집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손님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평소 안 오던 손님이 몰려 들어오네. 그럼 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단지에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쁠 때마다 한 번씩 도와준다고 이렇게 온다 치면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일했다고 돈 달라고 하시겠어요? 마냥 힘든 자식 얼굴 보면서 측은하니까 잘 되시길 바랄 뿐인 거지, 죽게 일하시고도 돈 한 푼 안 받으실 거고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챙겨 드리려고 돈 봉투 마련해 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주려고 치면은 그 자식 준 돈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그 돈 봉투 뿌리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실 겁니다. 나중에 잘 되면 갚아, 뭐 이렇게 넘어가시겠죠. 그 대상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이든 누나든 자식이든지 그 모든 가족분들,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족들은 이상한 DNA가 있어가지고 가족들 일이라면 진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주고 특히 위기에 똘똘 뭉쳐서 어려울 때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아마도 최근 1, 2년 동안에도 이 가족들의 무임 노동력들 때문에 망해야 되는 매장이 안 망하고 지금도 버티는 그런 매장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건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가족도 사람이고 남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다가 성장을 하거나 발전을 하게 되면 어려울 때야 뭐 서로 애틋하고 뭐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 너무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라는 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이 보상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이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어려울 때 똘똘 뭉쳤던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그 가족들이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싸우는 이유야 천차만별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일했던, 그 어려울 때 일했던 그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과거에 자신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희생을 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그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들이 씨앗을 품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일이 좀 잘 돼 보였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안 되거나 그 보상의 순서가 바뀌거나 눈치 없이 그걸 안 알아준다거나 이래버리면 이런 사소한 이유들, 그런 사소한 사건들, 그런 사소한 이유들로다가 불행의 씨앗을 항상 머금게 됩니다. 안 될 땐 행복하지만 잘 될 땐 불행해지는 이 가족 사업의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돈 벌려고 모아서 일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업에서 사장과 직원이야. 이 두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직원인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100% 역할 수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받는 연봉값을 나는 100%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장은 그걸 보고서 70%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인 내가 생각할 때 100%가 아니라 나는 130% 역할 수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연봉 받는 거 그 이상을 무조건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장은 그때서야 100%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사장이 생각했을 때 직원한테 난 100% 이렇게 잘하고 있어, 연봉도 내가 100% 베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직원은 사장이 생각하는 100%가 아니라 70% 정도만 만족을 하고, 사장 입장에서 만약에 100%가 아니라 난 130%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해. 이러면은 직원은 그때서야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 기업에서, 일반 사업장에서 사장이랑 직원이 느끼는 갭 차이가 한 30%? 요 정도로 차이라고 한다면은 가족 사업은 그 갭 차이가 더 큽니다. 내가 쏟은, 내가 일한 것들, 내가 쏟은 정성이 이게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어서 그 갭 차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문제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은 뭐 다른 회사랑 좀 비교도 하고 동료 직원들하고 또 이것저것 좀 재가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이렇게 좀
쌓아가는 그런 계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이건 어디 비교할 데도 없고 다 자기 입장, 자기 주관만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 씨앗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가족 사업의 문제는 이게 만약에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 그랬을 때는 그 자식이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식한테 물려서 더 잘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존에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관계로 잘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TV에도 나오는 막 진짜 막 여기 막 의리의리한 손님들이 막 줄을 막 쓰고 있는 TV에서 나오는 맛집이라고 한번 쳐봐요. 한 달에도 막 수천만 원을 버는 집도 있을 수 있겠죠. 맛집이라고 해서 다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막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버는 그런 맛집에 그 사장의 아들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게 그곳에서 막 아들이 일하고 있으면은 언뜻 보면 이 미래가 좀 그 아들은 보장된 것 같고, 젊은 나이에 딴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시행착오 겪어야 되는데 왠지 리스크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전수를 받으면 되니까. 교육도 받았어. 근데 또 보면은 그 집에서 아버지 다음 아들이니까 작은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우도 받아. 그래서 왠지 안전하고 안정성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안정감과 행복은 진짜 그야말로 젊었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뭐 1, 2년 정도입니다. 그때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부러움과 막 그걸 받을 거예요. 부러울 거예요. 왜냐면 걱정 없어 보이니까. 넌 걱정 없겠다. 난 지금 취직도 못 해가지고 그런데 너는 그냥 맛집 아버지 있고 거기서 그냥 물려받아 그냥 하면 되잖아. 부러워 죽겠다. 근데 만약에 그게 30살 언저리가 아니라 40이 되고 50이 되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미 아버지가 깔아놓은 로드맵에 따라서 사는 거고, 이게 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그냥 부모 눈에는 그냥 아가일 뿐인 거예요. 변화에 둔감하게 되고 인생의 최선은 아버지가 해놓은 걸 지키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 밑에서 그야말로 한 가게에서 더 딴 데 가보지도 않고 그 가게의 집사처럼 살아온 그 자식 사장님들을 봤을 때 왠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지만 왠지 고도로 훈련된 그 군대의 그 오래된 장교, 부사관 뭐 그런 식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대위나 뭐 소령, 중사나 상사 뭐 이런 정도? 그 조직 안에서는 완전히 훈련돼 있어서 베테랑이고 직급도 그 안에서는 좀 높은 편이고요. 2인자로서 존경도 받고 하지만 마치 그 조직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여기선 되게 대우받고 여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거기선 되게 능력도 좋았는데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 나와서 이 사회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당신들도 사회라는 곳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퇴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할까? 퇴역을 앞둔 열심히 살아온 군인, 그런 느낌? 너무나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건 맞지만 세상은 변해가는데 그 세상에 맞춰서 자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부모님들의 세상과 그 로드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거는 없고 하다못해 사람을 만나도 독자적인 인연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그런 작은 사장님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물론 가족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곳 되게 많아요. 자식이 물려받아서 일반 가게에서 기업으로다가 발전을 시키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운영해서 기업으로 발전하고, 막 삼진어묵 같은 데는 젊은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진짜 막 수출도 하고 막 완전 기업이 떡상됐잖아요. 근데 실제 이 바닥에 있는 이 자영업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창업 상담을 하게 되면 아무리 부부가 금슬이 좋아 보여도 함께 하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에는 뭐 가족들이 도울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라고 치면은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 거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 일하는 그 노동력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헐값에 쓰면 안 된다, 무조건 말립니다. 그거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사업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장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 매장에서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건 어떨지 몰라도 다른 매장에 나가서 일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정말 현명한 부모들은 아무리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내가 교수야, 막 내가 서울대 나왔어, 그래도 선생님
따로 잡아서 그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보다 사회적인 위치도 낮고 나보다 학벌도 낮고 나보다 노하우가 적어도 능력이 설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극진히 대우하라고 그렇게 타이릅니다. 부모들은 내가 열심히 자리 잡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이 매장을 물려주면은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구나, 아 이러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하겠다 이러면서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생이라는 걸 전체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장사 시작하면서 1,000만 원 벌고 그거 10년 20년 변함없이 1,000만 원 계속 벌 수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든지 영어원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본인의 노력으로다가 1,000만 원이 돼야 그 성취감에 자신의 인생을 더 소중하게 느끼는 법이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하고, 그 도전하는 경험을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경험을 쌓고, 그렇게 가는 길에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행복해지는 건데, 그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회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거기에 멈추게 만들게 된 그런 꼴이게 되는 겁니다. 가족사업 장점은 너무나 많아요.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로 다 성공하시는 분들 누차에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사업은 시작서부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보 창업자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그냥 가족으로 남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필 비즈니스 TV라고 새롭게 창업 중수나 고수들을 위한, 새롭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을 제가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창업 관련된 실제 이야기들, 업종과 아이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제가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그 창필 비즈니스 TV도 오셔서 많은 아이템들을 얻어 가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